안경사 공부방 1타 강사 복쌤의 안경사 교육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으로는 우리가 안경사들 이제 임상에 이제 나가서 업무를 하게 되면 우리가 배웠던 거라고 하지만 그래도 많이 까먹었을 수 있는 관련 의료 법규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우리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내용만 제가 가지고 온 거고요. 우리가 뭐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법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법들은 제가 추후에 다시 한 번 더 정리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고,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의료법에 관련된 내용만 가지고 와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내용들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간 시작해 볼게요. 자, 우선 안경사라고 하는 것은 안경사라는 전문가는 안경 시력 보정용에 한정해서 조제 및 판매가 가능하고요. 콘택트 렌즈는 시력 보정용이 아니어도 된다. 이거는 판매만 가능하고 이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을 우리는 안경사라고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안경에서 시력 보정용이라는 말은 뭐가 있죠? 무도수는 제외한다라는 건데 무도수는 제외.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게 있죠. 무도수 선글라스를 보시면 펜시점, 아울렛, 문구점 이런 데서 많이 팔잖아요. 그럼 굳이 안경원이 아니더라도 이런 것들은 쇼핑몰에서도 얼마든지 팔 수 있다. 이것들은 다 공산품이기 때문에 공산품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안경사가 아니어도 팔 수 있다. 그래서 시력 보정용으로 된 경우에는 물론 무도수 선글라스라고 하더라도 필요해서 시력 보정용이나 시각을 보존할 용도로 사용하는 거면 안경사가 안경원에서 파는 것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만 팔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고 그냥 누구나 다 막 쓸 수 있는, 특정이 정해지지 않고 누구나 다 막 쓸 수 있고 판매할 수 있게 된 거는 무도수 같은 경우는 가능하고, 이거의 조제나 판매는 다 안경원에서 가능하고, 콘택트 렌즈 같은 경우는 시력 보정용이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라는 말인데, 이거는 미용 렌즈 때문에 그렇죠. 미용 렌즈. 미용 렌즈 같은 경우는 시력 보정용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쉽게 생각하면 그냥 미용상 또는 뭐 눈을 다치거나 뭐 이런 등등의 원인에 의해서 눈을 좀 가리고 동공을 가리고 싶거나 이럴 때 사용하는 렌즈를 도수가 없이 착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콘택트 렌즈는 도수가 시력 교정이 아니어도 미용 렌즈라도 안경사가 판매를 하는 거에 되고요. 판매는 가능하지만 조제 만드는 것은 안 된다. 만드는 거는 안경사가 할 일이 아니고, 안경사가 해도 되지만 꼭 안경사가 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법적으로 기준을 정해 놓았고요. 그리고 안경사가 되기 위해서는 안경사는 면허증을 가진 전문가입니다. 면허증을 가진 전문가. 우리가 생각하는 자격증이나 면허증은 이제 엄연히 책임감이 여부 소지가 달라져요. 우리가 면허증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관련 업무를 하다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운전면허증을 생각하시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안경사란 대학 4년제, 3년제 전문대학을 대학에서 취득하려고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그리고 추가됐죠. 현장 실습 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그리고 졸업한 사람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학문을 전공해서 학점을 따고, 그리고 현장 실습 과목도 이수하고, 법적으로 정해진 몇 시간을 이수하고, 그리고 졸업까지 한 사람이어야지만 면허 시험을 칠 수 있게 된다. 만약에 재학생들 같은 경우는 졸업 예정자라는 신분으로 시험을 치게 되는데, 어떠한 이유라도 졸업이 취소되게 되면, 연기되거나 취소되게 되면 졸업 예정자에서 졸업자로 신분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면허가 합격이 자동 취소가 된다라는 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졸업한 사람이다. 꼭 기억하셔야 되고, 현장 실습 과목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거.
그런 게 이제 우리가 면허를 취득하는 기본적인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면허를 따게 되면 우리의 업무는 업무 범위와 한계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아까 나와 있던 안경은 조제와 판매 가능하고 콘택트 렌즈는 판매만 가능한데, 이거의 디테일한 버전을 보게 되면 여기 이제 디테일 버전인데, 안경 조제 판매는 콘택트도 마찬가지지만 6세 이하의 아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없다. 의사의 처방 판매를 따라야 된다. 조제 판매를 따라야 한다. 물론 의사들이 만들어서 주진 않지만 우리가 처방전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 6세 이하 아동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취학 아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안경원에서 거만할 수가 없다. 거만해서 처방하기 어렵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안경 콘택트 렌즈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는 자각적 굴절 검사 가능하다. 단 약제 사용 안 된다. 여기서 말하는 약제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산동제도 안 될 거고요. 대표적인 게 산동제, 그 다음에 조절 마비제, 마비제 이런 것들 사용 못 한다. 하면 안 된다. 아까가 뭐 약물 점하듯이 넣는 그 약물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적혀 있는데 이번에는 타각적 굴절 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타각적이라고 하면 우리가 자각적을 하기 전 과정에서 해보는 검사인데,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 검사까지가 아니고 자동 굴절 검사 기기를 이용한 검사는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가 안 되죠? 안경원에서 검연기 사용 안 된다. 검연기 사용하면 안 된다 소리죠. 그러니까 타각적 굴절 검사 중에는 AR 자동 굴절 검사 기기만 사용해라. 단 그 자동 굴절 검사 기기 안에 들어가 있는 기능은 써도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동 굴절 검사 기기 안에 있는 케라토미터 기능 써도 되고요. 다양한 기능은 써도 되지만 다른 기계를 쓰면 안 된다라는 거고, 그 밖에 안경 조제 및 콘택트 렌즈 판매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6세까지는 거만할 수 없고 약물 사용 못 한다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뭐 한 번 했다고 해서 당장 법 처벌이 받고 이런 건 아니지만, 한 번 했다고 해서 법 처벌을 받을 수 있죠. 근데 뭐 이거는 우리가 안경원에서 우리끼리 한다고 해서 모를 수도 있지만, 이거는 엄연히 범법 행위니까 하지 않으셔야 된다라는 거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는 이제 면허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취소당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정지당할 수도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면허 취소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제 4가지가 있죠. 4가지. 뭐 피안전 후견인, 면허,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그 다음에 정신질환자, 뭐 이런 경우가 된다거나, 아니면 의료 관련 법규를 위반해서 경고 이상형을 받으면 안 된다. 면허가 자동 취소된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되는 경우가 면허 대여에서 생각보다 면허 대여 많이 하거든요. 생각보다 많이보다는 자기도 모르게 면허 대여가 되어 있는 상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석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격 정지 또는 효력 정지 기간에 업무를 하거나 또는 3회 이상 자격정지 또는 효력정지를 받게 되면 면허가 취소가 된다. 물론 면허가 취소된다 하더라도 재발급 신청을 하게 되면 일정 기간이 지나서 재발급 신청을 하게 되면 다시 주긴 줍니다만 우선 면허가 취소되게 된다라는 거. 자, 효력정지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뒤에 나오겠지만 3년에 한 번씩 내가 보수교육을 들었고 내가 안경업계에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건강보험 특실확인서랑 이제 보수교육 이수증이라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내 이렇게 일하고 있고 나 보수교육 들었고 나는 잘 하고 있어요 라고 이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걸 안 하게 되면 중앙회에서 보수교육을 듣지 않은 사람들 명단을 받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면제자인지 유예 대상자인지를 파악한 다음에 그것도 아닌데 안 들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한테는 어차피 면허를 안 쓸 거니까 당분간 효력 정지를 시켜 놓겠다라고 해서 중앙에서 보건복지부로 역으로 이제 올리죠. 이러이러한 사람들 효력 정지 시켜주세요. 그 사유는 그 보수교육 듣지도 않았고 실태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파악을 해서 승인이 떨어지게 되면 다시 이제 그 면허 당사자들한테 연락이 갑니다. 그래서 너는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일정 기간 동안 면허 효력을 정지시켜 놓을 테니 혹시 네가 면허를 다시 쓰면서 일을 하게 된다고 했을 때는 네가 그동안 듣지 못했던 보수교육 유예시켜 놓은 거를 들으면 듣고 다시 등록을 하고 일을 해라. 그러면 너의 면허의 효력 정지를 풀어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가정이 있다. 이런 기간 중에는 일하시면 등록하시면 자동으로 취소되게 됩니다. 그리고 면허 자격 정지인데요. 취소는 기간에 따라서 보통 1년 이상 재발 금지 기간이 있지만 면허 자격 정지는 6개월 이내입니다. 6개월 이내. 6개월 풀로 맞아도 6개월이고요. 그 이내로 많이 맞고요. 품위 손상행위, 그다음에 개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 고용돼서 업무를 한 경우, 그러니까 이건 솔직히 좀 억울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들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들어보고 지금 정말 짧게 3주, 2주, 한 달 정도 자격 정지로 끝나는 경우들도 있어요. 내가 사장님의 면허를 항상 보자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다음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개설 또는 운영한 사람.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시는 분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또는 해야 되는데 뭔가 서류나 이런 게 미비해서 아직 완벽한 개설 등록이 되지 않았는데 업무를 시작하는 경우 이럴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경우도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실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아까 말했던 효력 정지가 된다. 3년마다 해야 되고 보수교육 들었다라는 것을 꼭 증빙 서류를 내야 되고요. 내가 면제 대상자 또는 유예 대상자라고 하게 되면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면제가 됐는지 유예가 됐는지 그 해연도에 면제 대상자 승인받은 거 또는 유예 대상자 승인받은 서류를 같이 보내야지만 나는 일은 안 했지만 유예 대상자니까 나 면허 정지시키지 마세요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낼 수도 있다라는 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나도 모르게 정지되는 경우가 생긴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안경원으로 넘어오게 되면 안경원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은 기본적으로 안경사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의사도 못하고요. 안과 의사도 못합니다. 정부 지자체도 못하고요. 오로지 안경사만 할 수 있다. 그리고 한 개의 안경업소만을 할 수 있다. 안경원이든 렌즈샵이든 어쨌든 개별이니까 한 개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관련 내가 개설하려고 하는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한테 개설 등록을 하면 되고, 만약에 우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없고 시도지사다 그러면 시도지사급으로 하시면 되는데 보통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끝나죠. 여기로 해주시면 됩니다. 개설 등록을 할 때는 내 면허증, 타본, 원본을 요구하면 원본을 보여주기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시설 장비 이런 거 등등 다 서류를 만들어서 보내면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개설이 됐는데 개설하고 나서 이제 개설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들이 가끔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 2개 이상 개설한 경우 안경이 장사가 좀 잘 돼서 하나 더 개설하는 경우는 이제 걸리게 되면 하나 취소당하게 됩니다. 하나 개설 취소예요. 그 다음에 거짓 광고, 과장 광고 요즘 요거 가지고 말이 많죠. 점포정리라고 붙여놓은 경우들도 있죠. 점포정리라고 붙여놓은 경우는 보통 3주에서 한 달 정도 이상을 넘기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3개월, 6개월 동안도 점포 정리한다고 80%, 90% 아니 이렇게 붙여놓으면 이거는 거짓 또는 과장 광고로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안 하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무면허자에게 안경 조제 및 판매, 콘택트 렌즈 판매를 하게 한 경우 이런 경우 있죠. 나는
이 학생을 실습생일 때 써봤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나는 얘가 이제 국시치고 우리 안경원에 와서 바로 일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계속 좀 알바를 쓰다가 이제 정식 직원으로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얘가 불의의 이유로 인해서 면허 시험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 학생은 졸업은 했지만 면허 시험이 떨어졌다 보니까 그냥 졸업생일 뿐 무면허잖아요. 안경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재학생이라고 하면 실습생이라는 명분이 있을 수 있지만 졸업하게 되면 무면허가 되는 거니까 이 학생이 아무리 마음에 든다고 했어도 그 학생을 쓰면 안 되죠. 알고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렇게 되는 경우를 그게 만약에 적발이 된다고 하면 이거는 개설 등록이 취소되는 겁니다. 이러한 경우 그리고 개설자의 영업 정지 기간에 업무를 한 경우 내가 사장인데 내가 어떤 이유로 영업 정지를 받았어요. 그 기간에는 내가 개설을 한 거니까 안경은 문 닫고 있어야 되지만 또는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대표가 둘인 경우는 하지만 그죠 대표가 둘이라 하더라도 내 명의로 개설된 거면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업무를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시정명령을 미이행하는 경우인데 시정명령이라는 것은 보통 요즘 많이 나오는 거는 콘택트 렌즈 판매할 때 밑에 여기 있는 4번 콘택트 렌즈 판매할 때 사용 방법, 유통기간, 부작용 등을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가지고 소비자가 문제가 생겼는데 그거를 안경으로 듣지 못했다, 안경사한테 듣지 못했다 이런 게 있으면 관련 공무원이 나와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근데 확인을 해서 바로 정지를 시키는 게 취소시키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한 번은 이렇게 모르고 몰랐을 수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잘해주세요. 이번엔 뭐 벌금형 정도로 넘어갈 테니까 다음부터 잘해주세요라고 했는데 그 벌금을 받고 나서도 또 그렇게 되게 되면 그때는 이제 개설 취소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안경원에 개설을 하기 위해서는 가지고 처음에 오픈할 때 가지고 있어야 되는 시설 장비가 있는데 그러한 시설 장비가 미흡해요. 그래가지고 이거 시설 장비를 보충해서 다시 합시다라고 했는데 다시 검사할게요라고 했는데 이걸 준비해 놓지 않았다라는 거는 내가 시정해달라고 수정해달라고 했던 명령을 위반했다라는 거니까 듣지 않겠다라는 거니까 그때는 그러면 내 요구를 듣지 않으니까 나도 승인 안 해줘 이렇게 돼버리는 거라서 개설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판매 금지는 안경업소가 아닌 장소에서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뭐 온라인상으로 판매 못한다. 그래서 이제 콘택트 렌즈 온라인 판매 불법이다라는 얘기가 많았었는데 이제 아시죠? 작년 말에 2023년도 11월 달에 이제 얘가 이제 정부에서 발표를 했죠. 실증 특례에 묶인 콘택트 렌즈라고 해서 내년부터 24년도 01월부터 온라인을 허용하겠다라는 건데 뭐부터 일회용 렌즈부터 원데이부터 허용하겠다. 단 조건은 여기 나와 있겠지만 수요자가 구매한 안경원에 한해서 온라인으로 주문 가능. 자, 이게 뭐냐면 내가 A라는 수요자예요. 수요자, 지금 고객이죠.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고객인데 내가 B 안경원에서 뭐 K라는 렌즈를 산 적이 있어요. 렌즈를 구매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여기가 가기 싫잖아요. 그러면 이 K라는 렌즈를 온라인으로 주문을 해서 이 안경원에다 보내는 겁니다. 이 안경원에다가 보내가지고 이 안경원에서 다시 이렇게 넘기는 겁니다. 결제는 어떻게 될지 아직 온라인으로 다 결제를 하겠죠 아마. 그리고 안경원에서 받아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 근데 지금 당장은 이렇게라고 나와 있긴 한데 이게 어떻게까지 편법으로 좀 더
법의 이 틈새를 파고들어서 어떻게 돌려서 쓸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풀린다라고 합니다. 우선은 일회용 렌즈부터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안경원에서 보면 판매되는 렌즈의 한 60~70%를 일회용 렌즈의 팩렌즈예요. 그러니까 이 절대 작은 게 아니다라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볼 문제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도 이제 개설자라고 이제 생각하고 이제 운영자가 될 거라 생각하면 여러분들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자, 이제 아까 나왔던 안경원을 개설할 때 가지고 있어야 되는 시설 기준입니다. 이거는 운영하는 도중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채광과 환기가 잘 되고 청결한 시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매장이죠. 매장에 대한 얘기고요. 통풍도 돼야 되고 환기 채광 잘 돼야 되고 그래서 통유리 많이 쓰죠. 그래서 그랬고 그리고 안경사 업무를 하기 위한 필수 장비 6종이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계산 안 돼요. 그래서 시정 명령 내려옵니다. 장비가 없네요. 준비해 주세요. 다음에 와서 검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필수 장비 6개, 시력표, 그다음에 폴옵터 세트, 그다음에 트라이얼 렌즈 세트, 057 가방에 들어가 있는, 그다음에 동공간 거리계, PD미터죠. 그다음에 렌즈 AR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렌즈미터 있어야 되고요. 렌즈미터 수동이든 자동이든 상관없이 있어야 됩니다. 요 6개는 꼭 있어야 되는 거고요.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싶으면 쓰고 싶으면 준비하는 거고요. 없다고 하더라도 안경은 개설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6개는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건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렌즈샵이건 안경원이든 상관없이 둘 다 해당합니다. 이거는 렌즈샵에 안경을 안 팔 텐 우리는 안 팔 건데 라고 해서 없어진 게 옥스키죠. 옥스키가 렌즈 전문점에서 우리는 테를 파는 업체가 아닌데 안경 렌즈를 파는 업체가 아닌데 왜 우리가 옥스키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라고 해서 얘가 7종에서 하나가 빠져가지고 빼기 하나가 돼서 6종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10종이었지만 지금은 6종류밖에 없다. 옥스키가 빠졌다라는 거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만약에 어겼을 때 어떤 벌칙들이 있는지도 보게 되면 무면허가 가장 커요. 무면허거나 면허를 대여해야 한다고 했을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 징역 받게 되면 금고보다 높은 게 징역이에요. 금고보다 높은 게 금고 이상만 받아도 결격 사유에 해당하니까 결격 사유에 들어가면 면허 취소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걸려서 징역을 받게 되면 뭐 벌금으로 끝나면 상관없겠지만 징역을 받게 된다고 했을 때는 면허가 자동 취소된다. 무면허로 안경사 업무하거나 개설하는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면허를 대여해 주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여해 준 사람, 대여 받은 사람 다 처벌받았습니다. 이거는. 그다음에 내가 안경사가 아닌데 안경사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그다음에 2개소 이상 개설을 하게 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오고요. 그리고 한 개 업소는 개설 등록이 취소되게 됩니다. 보통은 이걸 좀 물어보니까 늦게 등록한 거를 취소시킨다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한 개 업소는 개설 등록이 취소된다라는 것까지 알고 계시면 좋고, 안경사 이해장소에서 판매를 한 안경사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울렛에 할인 매장을 위해서 하는 건 어떻습니까? 라고 하는데, 아울렛에 가보면 할인 기간에 매대로 많이 나와 있는데 거기는 대부분 무도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법적으로 걸릴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안경도수를 넣어야 되거나 이러면 다시 안경원으로 오라고 해서 방문하라고 해서 거기서 검사를 해서 안경원 내에서 판매가 되는 거니까 문제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시정명령을 미행하게 되면 특이하게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과태료는 계속 부과 가능하고요.
누진도 쌓이기도 하고 그래서 시정 명령을 미이행하게 되면 과태료가 쌓이게 된다. 그 다음에 실태 및 취업 사항을 신고 안 하면요. 이거 생각하세요. 3년마다 하는 신고를 안 하면 면허 효력 정지고요. 효력 정지입니다. 근데 내가 허위로 신고하면 허위 신고하면 100만원 벌금 플러스 벌금 내고 나서요. 100만원 이하의 벌금 내고 나서요. 그 다음에 효력 정지 받습니다. 왜냐하면 기망했잖아요.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얘가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추가적으로 들어온다라는 거. 그 다음에 폐업 또는 등록사항을 변경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또 받을 수 있다. 폐업 신고하지 않고 폐업하는 경우. 그 다음에 뭐 주인이 바뀌었는데 아니면 이 공동대표 이렇게 됐는데 그걸 신고하지 않았다. 이런 경우들도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우리가 어겼을 때 우리가 처벌받을 수 있는 것들은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요거보다 많을 수 있겠지만 좀 큰 틀에서는 한 요 9가지 정도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어김없이 우리가 공정한 업무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영상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생각하는 안경사는 시각보건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자칭 또는 고객들이 불러주는 타칭 다 전문가라고 불릴 수 있고 대접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저는 그 노력하는 과정 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을 하나씩 업로드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경사 공부는 언제나 목쌤TV와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에 또 추천해 주시면 또 힘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